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장에서 수십 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기자에게 제보가 온 민원 3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철도 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상대는 모두 영덕에서 울진, 삼척을 경유하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토공을 맡고 있는 대기업 건설회사들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태풍 미탁으로 파헤쳐져 하천 등의 2차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환경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그런 의혹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사연으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평해읍 올송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80을 바라보고 있는 김종현 씨. 김 씨는 말디 농경지를 가로질러 시공되고 있는 철도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이 내습에 왔을 때 축사가 물에 잠겨 키우던 소가 죽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농가, 축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철도공사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상당한 높이로 성토를 하면서 축사가 있는 김씨 소유의 논 동남쪽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남서쪽은 일출봉이라는 산이 있고 서북쪽은 농경지보다 약 2m 정도 높은 도로가 있는데, 유일하게 수로 역할을 했던 동남쪽이 철도공사로 10m 이상 성토되면서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 고립무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김 씨의 농가 축사가 완전히 고립된 데다 기존 농경지와도 분리되면서 범람한 하천에 물 빠짐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마저 무너져 내리면서 그나마 있던 좁은 배수로마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김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쪽 도로보다도 낫고, 저쪽으로는 또 새로 철도가 딱 이만큼 올려놓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완전히 지금 요 안에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완전 우리는 양쪽에다 물이 막 딱 못 빠지니까 딱 꽂아놨더니 뭐 양장이 될뿐이지 우리는. 그래서 막 정해가지고 말이야. 사실 철도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폭 60cm의 농수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철도 공사를 하면서 50m가 넘는 거리의 수로를 덮어버려 나뭇가지 등으로 막히면 수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수로의 절반이 흙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금 그러면 도수로를 막아버렸네요, 그죠? 그렇지. 막아버리고 이 안에도 좁은 데다가 아마 이미 뭐 흙으로 다 차버렸네. 이 저까지 다 차인 게 물이 빠지나 말이야. 그래도 도수로가 지금 좁고 이미 만들어 놓은 도수로도 이미 이렇게 흙으로 가득 차 있네, 그죠? 이것도 빼내주지도 않고 있네. 이걸 빼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빼낸단 말이야. 그렇지, 이미 아마 이걸 덮어버렸으니까, 그죠? 거리가 얼마 이거. 여기도 한번 봐요. 여기서부터 대충 한번 걸어가 보죠. 이제 쭉 해서 먼저 걸어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갈게요.
맞네. 이게 한 100m 된다. 이 지름이 저쪽에서 또 막혔네. 저거도 또 저거는 저것도 막혔지. 저것도 알았죠? 그럼 어차피 저기 막히면은 이걸 드러낼 방법도 없네요. 지금 퍼낼 방법도 없네요. 저는 거는 제가 이래 보면 되는데 이거 전문처럼 또 비가 또 들어온다면은 이게 또 침수가 되니까. 또 막힌다, 그죠? 막히고 또 침수가 또 되네요. 이에 김 씨가 수로를 오픈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측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큰 비가 오면 또다시 농경지가 침수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 씨는 당시 평해 월송리에서 120여 평의 축사에 어미소 11마리와 송아지 6마리 등 모두 17마리의 한우를 키워오다 지난번 태풍에 어미소가 2마리나 죽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 어미소 한 마리는 축사가 침수되면서 대피시켰던 가정에서 죽었고 태풍 이후 영덕의 한 주민에게 팔았던 또 다른 어미소 한 마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축사가 침수돼서도 워낙 애지중지 키워오던 소들이라 처음에는 팔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축사를 고치는 동안만 이웃집에 드부살이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축사 보수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는 데다 비용 또한 상당히 들어간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끝내 모든 소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매로 나온 소들은 제대로 흥정이 되지 못했고 뾰족한 대책이 없던 김 씨로서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외상으로 거래한 일부 소 중에 영덕에 팔려나간 어미소 한 마리가 또 죽어버렸습니다. 소를 사간 주민들은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었다며 사인을 김 씨의 기책 사유로 돌려 지금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가리를 하던 김 씨는 철도 시공사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 현장 관계자들은 일부 시인을 하는데도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완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물이 막 갑자기 불어나니까 예. 이 물도 불어나고 저 물도 불어나니까 여기 박스에서 직접 못 빠져나가니까 물이 이제 불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물론 뭐 여기도 뭐 철도 여기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렇겠지만 이게 몰라.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복합적이지요. 뭐 근데, 일방적으로 철도에서 일방적으로 오케이.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이거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참 고맙죠.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설계병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또 폭을 넓혔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기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너무 수량이 작았다는 얘기지.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바꾸면은 야 니네가 원칙적으로 저기 학공이 그 주민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미 편백 났어요. 대한 토목학회하고 여기서 와가지고 그 설계라든가 그건 이상 없다. 계속된 김 씨의 주장에 시공사와 관리공단 측이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고 최근에 용역사가 현장 실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계속된 요구에 회사 측은 보험회사에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해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울진군청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청의 해답 역시 김 씨에게는 허탈한 그 자체였습니다. 현행법상 축사 보상은커녕 어미소의 보상도 송아지 가격으로만 지원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철도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고 김 씨의 논쪽으로 냈던 수로의 방향을 90도로 바꿔서 옛날 수로 방향으로 원위치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김 씨는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원래 일출봉 산자락에서 내려오던 계곡물은 동쪽 3m로 난 수로로 내려갔었는데 건설회사 측이 물주기를 받고 북쪽 방향, 다시 말해 김 씨의 농경지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농경지 침수의 원인 중 하나가 계곡물이 농경지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철도시설공단 측과 건설회사 측은 이 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해놓은 철도 부지를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동쪽으로 원위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태풍 미탁이 내습하기 전에는 수로간이 60cm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1m로 확대한 것입니다.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김 씨의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던 날은 몸이 날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현장에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한 살수차도 없었고 공사 현장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세륜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깃발이 바람에 찢어질 듯 나부낍니다.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비산먼지는 공사장 인근 마을 주택으로 그대로 날아듭니다. 그런데도 현장에는 살수차도 세륜 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울진군에 알아봤습니다. 시공사 측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세륜 시설 철거하겠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아직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공사 측의 마구잡이식 공사와 태도,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공사 현장에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없는 현실, 그 현실에 김 씨는 오늘 또 긴 한숨을 내쉬며 허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중반의 트럭 운전기사의 가슴 쓰린 사연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태풍 미탁이 울진을 휩쓸고 가던 날 밤,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평소 하던 것처럼 그날 또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울진군 후포면 3율1교 다리 밑 공터에 자신의 밥줄이자 재산 목록 1호인 덤프트럭 한 대를 주차시켜 놓고 귀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쏟아진 비에 트럭이 침수돼 재산 목록 1호인 트럭이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아무리 많은 비가 왔다 하더라도 공터의 높이가 있는 만큼 차가 침수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주변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예상치 못한 침수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철도 공사.
건설회사 측이 철도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에 임시 가교를 설치했는데 이 가교에 나뭇가지 등이 걸려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 물길이 김 씨가 주차해 놓은 트럭 쪽으로 넘어와서 차량을 침수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차가 없어 몇 날 며칠 일도 나가지 못한 김 씨는 이와 같은 사연을 건설회사 측에 내용 증명으로 보냈으나 회사 측은 지금껏 말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김 씨는 차량 침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 어느 개가 짖느냐라고 쳐다는 봐야 할 것 아니냐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로 인해 주민 피해를 입은 현장은 또 있습니다. 울진 건남면 구간인데요. 멀쩡히 있는 마을 진입로를 철도 시공회사 측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울진의 한 마을 주민들이 철도 부설 공사로 진입로가 사라지고 침수 위험이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온 길을 없애고 엉뚱한 곳에 새로 길을 냈기 때문인데 피해 주민들은 사전에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철도 공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보니까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진입로를 없애고 1km 정도 우회하는 엉뚱한 곳으로 새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시공사 측은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의 제보로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가 달려가서 맨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등 문제 해결을 하는데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가 한몫을 했습니다. 저는 이참에 울진군에 제안을 해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도 공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들을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적잖은 주민들은 힘없는 개인이 나서서 국책사업을 이행하는 대기업을 또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민원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울진군이 10개 읍면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철도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나서주길 제안해 봅니다. 울진군이 주민들을 대신해 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고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울진군청에 또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진 군민 여러분 힘내시라 라는 말씀으로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